이번 시간에는 역함수와 도함수에 대해 학습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수 로그 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자연 로그 함수를 정의했고 그 자연 로그 함수의 역함수로 자연 지수 함수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준비 작업으로서 역함수의 개념과 그 역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역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선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선 함수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함수 f가 x에서부터 y로 가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1대1 함수다 라는 건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임의의 x1, x2가 있을 때 정의역에서 두 원소 x1, x2가 있을 때 x1, x2가 서로 다르면 같지 않은 원소, 서로 다르면 대응되는 함수값 fx1과 fx2도 서로 다르다. 그래서 여기 함수의 정의역 x에서 y로 갈 때 x1, x2가 서로 다른 위치라면 x1, x2가 서로 다른 위치라면 이 값들이 서로 다른 데로 가야지 같은 데로 합쳐지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럼 1대1 함수가 아닌 겁니다. 또는 이 조건을 반대로 f의 x1, fx2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이 명제의 대우를 취하면 즉 결론을 부정하면 함수값이 서로 다르지 않고 같으면 그럼 원래 x1과 x2가 같았다라는 게 이게 1대1 함수의 의미입니다. 자, 이런 게 1대1 함수라면 우리가 1대1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그 역함수의 정의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는 정의역 D에서 공역 R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1대1 함수라고 그래요. 네, 우리가 사실 역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1대1 대응, 즉 공역에 있는 모든 원수가 다 함수 f에 의해서 치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사함수라는 조건까지 추가로 있어야 되지만 우리 1대1 함수 조건만 가지고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 공역 y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함수가 아니고 여기 치역이 있어서 치역 r은 f의 d로 정의되는 거죠. 어떤 거냐면 D에 있는 정의역 D에 있는 의미의 원소들에 대해서 fx 그 함수 값들을 계산해서 모아둔 값이 치역입니다. 이게 공역 y 안에 부분 집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 f의 역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여기 x가 있었고 y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있었습니다. x가 아니고 정의역을 우리 d라고 그랬네요. 그때 이 부분이 공역 y 안에 r이라는 치역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단 여기 원소가 서로 다르면 대응되는 값도 서로 다른 1대1 함수입니다. 그러면 r에서부터 d에서부터 r로 가는 이 대응 관계는 이제 1대1 대응, 그렇죠? 1대1 함수이면서 그리고 치역이 전체 공역과 일치하는 그런 1대1 대응이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역함수 f 인버스가 존재합니다. 인버스는 원래 치역 y에서 공역 y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치역 r에서부터 이제 d로 돌아오는 이런 함수일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역에 있는 원소를 x라고 썼을 때 이 x가 y로 간다면 역함수는 y가 다시 x로 돌아오는 이런 함수를 우리 역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또는 이 관계식을 f에 x를 집어넣어주면 이게 y가 됐어요. 그 y라는 값을 f 인버스 안에 집어넣으니까 그 y라는 값이 다시 x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역함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반대로 f 인버스에 먼저 y를 집어넣고 그러면 y가 x를 갖겠죠? 그걸 f에다 집어넣으면 x를 f에 집어넣으면 다시 y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다시 y가 되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함수가 원래 함수 f의 역함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함수들이 역함수를 가지는지 또 갖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령 예를 들어 fx가 x의 3승, y equal x의 3승이라는 함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함수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떤 실수가 오더라도 대응되는 y 값이 하나씩 존재합니다. 즉 1대1 함수가 되죠. 그렇죠? 이거에 대응되는 역함수는 여기서 y와 xy 사이 관계식에서 x를 이제 y의 함수꼴로 풀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x 3승이었으면 이제 x는 반대로 y의 3분의 1승 꼴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f의 인버스 y는 y의 3분의 1승 또는 이때 이 변수를 그냥 x로 고쳐 쓴다면 인버스에다 x를 집어넣었다면 x의 3분의 1승 이런 꼴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함수가 y equal fx에서 x제곱으로 주어진 함수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갈 거니까 이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서로 다른 x와 마이너스 x가 같은 함수값을 가져요. 둘 다 x제곱이라는 같은 함수값을 가져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역함수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경우 우리가 역함수를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정의역을 제한하는 거예요. 가령 fx x제곱이라는 함수에서 x의 범위를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로 제한합니다.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f라는 함수는 이제 정의역 d가 x들인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점에서 역시 실수 r로 가는 이런 함수는 이제 역함수로 1대1 대응이 됐으니까 역함수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 역함수도 이 함수의 치역이 0보다 큰 범위니까 역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부터 다시 d로 돌아오는 그런 함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y equal x제곱이라는 원래 함수 관계식에서부터 x로 정리를 해보면 x는 루트 y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 함수의 제한된 정의역에서 f의 역함수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역함수가 있는지 또는 역함수가 없는지 판단해야 될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한 가지 중요하게 사용될 조건, 충분 조건,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충분 조건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령 f가 단조함수이면 단조함수라는 건 증가함수이거나 아니면 감소함수거나 네, 그러면 함수가 계속 증가만 하거나 또는 계속 감소만 하거나 네, 그러면 이런 1대1 함수의 조건을 항상 만족하겠죠. 그죠? 같은 y 값을 두 번 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단조함수인 경우에는 역함수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대칭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y equal fx라는 함수가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럴 때 이 함수의 그래프라는 건 뭐냐면 x, y 이 차원 평면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을 모아둔 게 이게 이 함수의 그래프였습니다. 만약 어떤 점이 있어서 점 a, b가 이 그래프 안에 속한다 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f에다가 a를 집어넣었더니 b가 나오더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근데 fa가 b다
라는 걸 만약 f라는 함수가 그 역함수를 가지고 있으면 f 인버스에 역함수에 b를 넣은 게 이게 a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네, 그 이야기는 이 함수에 역함수가 있어서 y는 f 인버스의 x, 역함수를 동일한 xy 평면에다 그린다 치면은 이 함수 인버스 펑션 역함수의 그래프 안에 x좌표가 b, y좌표가 a, 즉 점 b, a가 이 그래프 안에 들어있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y = fx의 그래프 위에 있다면 그거 x좌표, y좌표를 바꿨을 때 역함수의 그래프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점의 좌표를 x좌표, y좌표의 위치를 서로 바꾼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보죠. 가령 이런 평면에 여기 점 A, B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x축을 따라서 좌표가 A, y축을 따라서 좌표가 B였다는 뜻이죠. 이걸 B, A로 바꾸면 여기 A, B, B라는 삼각형이 이제 반대로 이쪽에서 그려져서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생긴 이 위치에 점 B, A가 찍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때 이 두 삼각형의 위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점의 위치는 서로 상대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 원점을 지나가고 기울기가 1인 y = x라는 직선, 이 직선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y = x에 대해서 대칭시키기를 시켰을 때 점의 위치는 이렇게 좌표가 서로 바뀌게 되는데 만약 여기에 있는 직선이 있다면 어떤 직선 여기 L1이라는 직선이 있었습니다. 이 직선이 반대로 y =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L2라는 직선으로 이렇게 이동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대칭된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가령 이 위에 있는 점이 A, B라는 점이 있었다면 이 점은 대칭으로 이동이 돼서 B, A로 이동될 겁니다. 또 만약 여기에 C, D라는 점이 있었다면 그건 대칭점으로 이동돼서 D, C로 이동이 될 거예요. 그때 이 직선 L1의 기울기 그걸 M1이라고 써보면 M1은 밑변 x좌표의 차이가 C-A 또는 A-C 분의 y좌표의 차이가 그럼 B-D 이런 걸로 쓰여지겠죠. 그런데 L2의 기울기 생각을 해보면 L2의 기울기는 요 x좌표의 차이를 계산할 때 A-C가 아니라 B-D, B와 D의 차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직선의 기울기는 요 값의 정확히 역수예요. 그래서 M1의 기울기는 M2의 기울기에 정확히 역수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 이제 그래프에 원래 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 역시 y = x라는 이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가령 어떤 함수 fx, y = fx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칭이 되는 역함수는 이렇게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로 y = f의 인버스 x라는 함수가 놓여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궁금한 건 이때 이 접선, 이 원래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접선이 대응되는 역함수 위에서는 어떤 접선으로 이동될까라는 겁니다. 지금 앞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y = x한 직선으로 어떤 직선을 대칭을 시키면 그 기울기가 서로 역수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직선에 가령 이 점을 a, b라고 하면 대칭되는 이 점은 b, a일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역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를 써보면 역함수 f 인버스의 접선의 기울기를 그럼 미분해서 어디서 점 B에서 미분하면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 직선의 기울기는 대칭되어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의 역수예요. 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F를 미분해서 점 A에서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이 F 인버스 A, A에서의 미분계수의 역수, 이런 꼴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원래 함수 그래프의 접선과 역함수 그래프의 접선 사이에 있는 관계입니다. 네, 이 관계를 우리가 역함수 미분법이라고 정리해서 쓸 건데요. 가령 F가 구간 I에서 정의된 단조함수입니다. 단조함수니까 증가 또는 감소인 그런 함수예요. 그리고 미분 가능하다고 보죠. 그렇죠. 네. 그럴 때 y = fx라는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역함수, 단조함수니까 역함수가 존재하고 그 역함수 f 인버스를 계산하면 원래 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역함수도 역시 미분 가능해요. 미분 가능하고 그때 그 역함수 f 인버스를 가령 여기 점 B에서 계산했어요. 또는 점 Y에서 계산했어요. Y에서 이 함수의 미분 계수를 계산을 하면 그럼 y = fx로 연결되어 있는 x라는 점에서 원래 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하고 그거의 역수를 취한 것 같다는 겁니다. 증명은 우리 앞에 대칭성을 가지고 확인해 봤던 바로 이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이런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함수의 미분을 계산해 보면 가령 fx가 x의 5승 더하기 2배의 x 더하기 1 이런 걸로 주어진 다항함수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자, 이건 지금 오차 함수고요. x에 따라서 계속 증가하는 그런 증가함수입니다. 실제 얘를 미분해가지고 도함수를 계산하면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 단조함수 중에서 증가함수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때 f 인버스의 4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주어진 함수를 미분을 해보면 그럼 5x의 4승이 나올 거고 플러스 2배가 돼서 얘가 항상 0보다 큽니다.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니까 f는 증가함수예요.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고 fx가 언제 4가 나오는지, 우리 4에서 역함수의 미분계수를 알고 싶으니까 x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4가 나오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x의 5승 더하기 2x 더하기 1이 되는 그런 x를 찾아보면 단조함수니까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x는 딱 하나만 있을 거예요. 그냥 눈으로 봐도 보이는 게 x가 1을 집어넣으면, 우변에 1을 집어넣으면 그럼 4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f 인버스의 미분을, 역함수의 미분을 점 4에서 측정하라 라는 이야기는 f의 미분을 점 1에서 측정한 거의 역수입니다. 그래서 1에서 도함수, 이 도함수를 1에서 측정을 하면 7이 될 거니까 그거의 역수 7분의 1이 원하는 미분계수입니다. 오늘은 역함수와 도함수를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개념을 통해 정리해 보세요.